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내란 사태 가담 행위 자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와 함께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헌금은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문건 보는 모습까지 확인됐는데 내란에 불과하신 건 아닙니까? 결국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려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른바 법적 평가를 두고 법정에선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과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두고 이상민 전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재판부 질문에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출동을 했고요. 그걸 막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그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그런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한 전 총리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내란을 막을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이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강 의원은 1억 원을 돌려줬다고 했지만 그 1억 원을 전세금에 썼다는 당시 보좌진의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이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전 6시쯤 21시간가량의 밤샘 조사를 마치고 경찰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사는 새벽 2시쯤 종료됐지만 조서 열람에만 4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진 겁니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강 의원은 남아있는 수사에도 최선을 다해 사실대로 임하겠다고 덧붙이면서도 공천 헌금으로 받은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썼는지 등 핵심 질문엔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강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 말 김병기 의원과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을 놓고 대응 방안 등을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입니다. 강 의원은 앞서 사후 보고를 받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데 이어 조사 시작 전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며 또다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과 중간 연결다리 역할을 한 강 의원의 전 보좌진 남모 씨를 각각 3차례씩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호텔 카페에서 돈을 주고받을 당시 강 의원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점에선 같은 진술을 내놨습니다. 다만 김 시 의원은 당시 강 의원의 보좌관인 남 씨가 먼저 공천 헌금 1억 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반면 남 씨는 이를 부인하는 등 핵심 진술에 대해선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들 간 진실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을 직접 받았는지 그 돈이 공천 헌금 명목이란 사실을 알았는지 등과 반환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사자들을 다시 소환할지와 함께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이번 기자회견에선 검찰개혁, 통일교 특검 같은 국내 현안부터 연초에 있었던 중국, 일본과의 회담 결과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슬로건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입니다.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회견을 통해 경제, 외교, 안보 등 분야별 구상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2026년이 성장의 대전환을 통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은 국내외 기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됩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한중, 한일 정상외교 성과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부각된 한반도 안보 문제를 놓고 질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지렛대로 한국 기업의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이나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EU 간 갈등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질문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여당 내 1인 1표제를 둘러싼 이견,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 등 민감한 국내 현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대로는 없습니다. 대통령과 기자 사이에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오가는 방식입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두고 여당 내부 반발이 분출하면서 당청 갈등설이 불거진 만큼 이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회견을 이틀 앞둔 그제 만찬을 함께하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반명이냐며 뼈있는 농담을 건네자 정청래 대표는 우리 모두 친명이라 답하며 갈등설 확산에 선을 그었습니다. 1인 1표제와 검찰개혁 후속 법안 등을 두고 당내 의견 수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그제 신임 지도부에 이어 오늘 저녁 신임 원내 지도부와도 따로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맹추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남부지방엔 폭설도 예보되면서 출근길 교통 불편도 걱정되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북극발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추위가 더 극심해졌습니다. 한기가 내륙 깊숙이 파고들면서 현재 남부지방, 대구가 영하 6.3도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철원 영하 18도, 서울도 영하 11.8도지만 체감 추위는 영하 16도 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5도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선에 보이겠고요. 이번 한파는 내일 최대 고비가 되겠고 이후로도 당분간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기차에 의해서 서해상에서는 눈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 등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고요. 대설특보는 차츰 더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에 최대 10 이상, 제주 산지 25 이상, 울릉도 독도에도 3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광주 등 호남 내륙에도 1에서 5, 충청도에도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반면 영남 지방은 대기가 건조해서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